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일주일 중 가장 피로도가 높은 날이 바로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이면 나도 월급에 목매이지 않고 월세 받는 임대사업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내 집 잘 마련해서 차익 얻는 방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 문자로 사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4인 4색 상담 노트 준비되어 있고요.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드리는 극한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가장 피곤한 날이라고 합니다. 목요일을 정리하는 이 시간 좀 명쾌하고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세상 모든 일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정말 많은 고민들 되시죠. 또 이거는 하면 안 된다더라 이런 말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것 또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상품 중에서 나쁜 상품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게 나쁜 상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똑같은 투자 대상을 놓고 굉장히 좋고 이쁘게 본다라면요, 그게 결국은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투자 상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투자 상품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알아라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사인사색 상담 노트 네 분의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해 주시는 대표님의 자세한 상담까지 들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에서 4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을 팔고 상계주공 7단지나 상계대림 아니면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인데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딘지 궁금합니다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먼저 차례로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입니다. 상계주공 7단지 매수, 창동식 9단지도 고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조범식 대표, 상계주공 7단지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황태현 대표와 정창래 대표는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매수하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선택 이유도 차례로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 창동 역세권 중 상계주공 7단지와 창동식 9단지 매수를 고려하라. 향후 지역 1등이 될 수 있는 단지다라는 분석이고요. 조범식 대표입니다. 업무, GTX, 재건축 호재가 강력하고 시세 상승 여력이 높다라는 의견입니다. 황태현 대표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교통 개선 효과, 신규 아파트 선호,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매수하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는 규제 많은 재건축보다 수요가 많아 가치 상승 기대되는 뉴타운 신축 아파트가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의 의견 차례로 살펴봤는데요. 상담 신청해 주신 분 먼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실거주도 하고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전문가 의견이 좀 반반으로 2대2로 엇갈렸습니다. 이동주 대표님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진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하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입주한 지 좀 오래된 구 아파트잖아요. 네. 네, 굉장히 좀 극과 극을 이렇게 비교를 지금 하시는 상황이세요. 예. 네, 그리고 하나는 뉴타운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네. 두 곳은 한쪽 지역에 같은 권역에 또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지금 구축과 신축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크게 딱 보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축이 두 개고 신축이 하나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어쨌건 신축과 구축은 시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세 개 중에서 먼저 구축끼리 먼저 비교를 한번 1단계로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예. 그 구축 중에서 좋은 게 나오면은 그 좋은 걸 가지고 신축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에 이렇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번 분석을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판단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상계 뉴타운과 붙어 있는 상계 대림 맞죠? 상계역에 있는 아니, 이게 아니고요. 이 상계 그 대림이 7단지 아니에요? 노원역 위에 상계 7단지 있고요. 아, 상계 7단지 맞은편에 있는 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차량기지 바로 아파트 옆에 밑에 있는 거? 예, 예. 네, 그러면 네. 그 의외로 간단하죠. 자, 같은 권역인데 이 상계동에서 아파트는 자, 이 차량 기지가 이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은 뭐 대림이나 주공이나 다 똑같겠죠. 그죠? 예. 그럼 이 두 개에서 판가름은 어떻게 나는 거냐면 결국은 여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죠? 네. 그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걸 재건축을 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거는 대림이에요, 상계주공 7단지예요. 혹시 검토를 해보셨다라면? 제가 보니까 상계 주공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상계주공 7단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보신 대림은 차량 기지랑 바로 붙어 있다라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기지가 개발이 되면 바로 붙어 있다라는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얻긴 하겠지만 네. 오래된 아파트가 결국은 나중에 용적률이 현재 용적률이 높아서 나중에 네. 재건축이 굉장히 어렵다라면은 가치 상승에는 굉장히 한계를 딱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곳 중에서는 상계주공 7단지가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구축 아파트 중에서는요. 네. 그러면 이제 상계주공 7단지하고 뭘 비교할 거냐면 기름뉴타운에 거 있는 걸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기름뉴타운에 보니까 레미안 센터피스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고, 자, 그럼 새 아파트의 장점이 앞으로 네. 시간이 흐를수록 뭐가 얼마만큼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추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기름뉴타운이 지금 뉴타운 사업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이쪽에 뭐 신월곡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신기름이라든가 여기 또 기름 역세권이라든가 추가적인 개발 사업이 계속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개발이 완성이 돼서 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때까지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봐요. 도시학적으로, 예. 도시계획적으로. 근데 예.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는 안정화를 이룰 때까지 꾸준하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지역에는 또 무슨 호재가 있냐면 우리 동북성 경전철 아세요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우성 아파트를 해서 하계, 월계 예, 맞아요. 올라가서 예. 이 동북선이 이달 말에 그러니까 이제 이달 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기공식을 한다고 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예. 기공식을 하고 착공 전 단계 바로 전 단계예요. 예, 예. 그 이제 그러면 올 연말 내에 서울시에서는 올 연말 내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예. 그럼 이게 착공을 하게 되면 물론 개통까지는 5년 정도 걸릴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미아 사거리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노선이. 네. 예, 예. 그럼 이 미아 사거리 여기 환승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또 정전철이 내 바로 역 앞에 쓰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 기름뉴타운이건 이쪽 동북권 위쪽에서 가장 지금 좀 약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도심과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요라는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듣잖아요, 그죠? 예, 예.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동북선 같은 경우는 왕십리역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장 약점으로 부각됐던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이 동북선의 개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5년 뒤에 착공이 들어가서 5년 뒤에 완성이 돼. 그러면 이 전체 뉴타운 사업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안정화 단계까지 진입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시세를 형성하는 시장을 펼쳐질 텐데 그렇다면 그 시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정도 걸릴 것인데 자, 내가 보고 있는 집 상계주공 7단지는 실제 재건축까지 그게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구역 지정을 받고 추진위 설립받고 조합 설립인가까지 날려면 기본 10년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아, 그래요. 그럼 얘가 훨씬 더 빠르죠. 생각해- 그러면서 또 예. 새 아파트니까 수요자들도 훨씬 꾸준하게 계속 유입되고 임대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그죠? 네. 내가 보유 기간 동안, 그러니까 거주 기간 동안, 보유 기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수요자들한테 관심을 받으면서 더 좋은 호재를 빨리 적용받을 수 있는 거니까 현 시장 상황과 가장 더 맞다 이게. 아, 내가 실거주 플러스 투자를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보신 세 개 중에서는 센터피스를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크게 타고 들어와서 예. 네, 좀 정리가 되셨어요? 아, 근데 제가 그 두 곳을 갈등했던 부분이요. 네,
지금 노원 이쪽은 지금 창동노원 개발 호재도 있고 이게 지금 7호선 자락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이 네. 이쪽에 가깝고 네. 대신에 저쪽 그 성북구는 예. 저쪽 종로나 중구 쪽은 가까운데 네. 실은 그쪽에서 강남 접근하기가 좀 자, 이렇게 환승해야 되는 것도 보자고요. 있어서 자, 이렇게 그 보자고요. 점을 동북권의 7호선이 네. 강남 들어가는 거는 7호선 개통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예, 예. 그 접근성이 시장에 반영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니까. 아, 그렇구만요. 이제 그거는 그 7호선을 통해서 강남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강남 접근성에 대한 반영은 이미 돼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벽힌다고 해서 이게 더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게 더 좋아질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이동주 대표님은 새 아파트인 센터피스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5분의 전문가 의견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제가 그 여유 자금 한 1억 8천 정도 됐는데요. 네. 어떻게 뭐 투자하는 방법이 몰라서 네. TV를 자주 봤더만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여유, 네. 여유 자금이 1억 8천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 1억 8천으로 거주는 예. 안 하시고 투자로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좀 구체적으로 받으신 지역이 있을까요? 근데 뭐 그런 걸 뭐 특별한 거 본지는 모르고요. 네. 저희들은 누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뭐 제재역 쪽으로 뭐 이야기하던데. 어디요? 제재역 경기도 뭐 제재역. 아, 그러시구나. 지금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니요. 저는 저 여수거든요, 집이. 아, 알겠습니다. 지금 예. 여수에 거주하고 계신데 여유 자금으로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 좋을지 바로 좀 공략을 짜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국경제방송에서 이 부동산 이거 상담해드리는 걸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모양이에요. 예.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주 시청하시고요. 예.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니까요. 예. 네, 자, 여유자금 1억 8천이신데 지금 여수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제재역이 아니고 지재역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지제역이 뭐 그 뭐냐? 평택? 예, 평택요. 네, 평택 그 지재역이 이제 SRT도 들어가고 KTX도 들어가고 신도시도 조성되고 그래서 예. 그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예. 1억 8천이라는 돈이 물론 서울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또 작을 수도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고 내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자금이신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시니까 제가 예. 큰 틀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큰 틀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 예. 시간이 되시면 꼭 예. 서울을 한번 올라오셔서 집 현장에서 이렇게 강연을 한번 듣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큰 예. 틀만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고민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때 고민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뭐를 해요? 부동산을. 가격 안정화를 시킨다고 해서 지금 규제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서울을 예. 집중적으로 규제하잖아요. 그죠? 예. 서울 쪽.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누르기 위해서 온갖 규제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어디 할 때는 서울을 1차적으로 떠올리시는 것이 좋고 물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게 경기도예요.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투자 가치는 있어요. 다만 서울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정책적인 면도 그렇지만 가장 많은 자금과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투자 시장에서. 그래서 서울을 먼저 보시는 게 맞고 다음으로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무엇을 투자할 것이냐, 종류가 뭐냐 이걸 또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1억 8천이라는 자금 있죠? 예. 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원석을 딱 찾아내시면 돼요. 자, 지금 부동산 상품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거래를 하는 게 뭐예요? 상품이?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대로 비싸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대로 비싸고 구 아파트는 구 아파트가 나중에 신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또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이렇게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워요. 왜냐면 이미 가격이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서울시 내에서 지금 당장 아파트로 바뀔 수는 없지만 나중에 오랜 좀 시간이 걸리면 어차피 부동산은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투자자한테는.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10년에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나도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라고 움직이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개발구역 지정돼서 이러면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가격으로 반영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에. 서울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들을 미리 이렇게 이 금액으로 선점을 해놓으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투자 금액 대비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큰 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좀 물론 거리상으로 조금 멀긴 하지만 여수 KTX 있잖아요. 그죠? 예, KTX 타고 하루 정도 서울 좀 방문하셔서 좀 이렇게 세미나 시간 좀 활용하셔서 강연도 듣고 직접 전문가 만나서 상담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고 좀 더 좋은 투자처. 그러니까 그때 저 선생님 좀 뵈려고 옵니다. 네네 그러세요. 그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신청하셔서 꼭 한번 방문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반적인 큰 방향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저기 도곡동 도곡 현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재건축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재건축 되는 쪽으로 한번 갈아타 볼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도곡 현대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한 20년 정도? 20년 보유를 하셨고 거주도 하셨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고 계신 아파트가 있을까요? 네, 저기 삼각지에 있는 삼각맨션하고 네. 네, 그 용산의 158번지 주택하고 네. 그다음에 그 송파의 대림 아파트, 네. 뭐 한양 아파트 이렇게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현대 아파트까지 거기 오금동 현대 1, 2차. 이곳은 거주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투자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주도 좀 고려를 하고 계세요? 아니요, 투자만. 알겠습니다. 도곡 현대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네 군데를 좀 보셨다고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셨는데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할지 대표님이 좀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TV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도곡 현대가 재건축이랑 조금씩 거리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옮기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강남을 버리고 내가 갈 거니까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게 아까 그 송파 쪽에 오금 현대나 대림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네, 그 재건축하려고 진행 중인 아파트.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신 게 첫 번째 보신 게 용산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송파를 보셨고. 네네. 그럼 큰 틀에서는 이거네요. 큰 틀을 딱 먼저 시작을 해보면 강남권의 재건축이냐, 용산의 재개발이냐 이거네요, 그죠? 네. 네, 뭐가 난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참 재미난 싸움이 붙었네요. 강남권의 재건축 대 용산의 재개발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강남권의 재건축 중에서도 근데 우리가 송파를 본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내가 본 대상은 오금 현대나 오금 대림이나
지금 당장 재건축이 막 진행되다 보면 조금 속도가 좀 이렇게 지연되니까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은 일단 뭐예요? 규제가 집중되고 있죠. 그죠? 네.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고 뭐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 뭐 작용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따르고 있고 굉장히 많이 어려운 문에 봉착해 있어요. 그죠? 네. 반면에 숨통이 조금 트이고 있는 게 재개발이에요. 네. 그죠?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되면 조합원 입주권 전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은 관리 처분까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조합원 명의 변경하니 훨씬 더 조건이 좋죠. 네네. 그래서 다행히도 대상을 보신 게 용산권의 재개발이기 때문에 네. 송파의 재건축이냐 용산의 재개발이냐 그러면 저는 용산의 재개발에 손을 들어드릴래요. 네. 그것도 보신 게 굉장히 잘 보셨어요. 네. 삼각지역에 특별계획구역 2군데를 보신 거예요. 네네. 이 삼각맨션이 옆에 있는 그 한전부지랑 같이 특별계획구역에서 개발할 거고요. 네. 아까 한강로 1가 말씀하신 데 바로 옆에 있는 여기 1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158번. 네, 여기도 특별계획구역이 있어요. 이 한강로 네. 1가 특별계획구역이 굉장히 재미난 게 위에 그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네. 여기랑 결합개발 방식을 해요. 네. 그래서 이쪽을 공원화시키는 대신에 여기에 용적률을 엎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지금 개발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내가 이거잖아요. 이제 삼각맨션을 할 거냐, 그죠? 네. 네. 한강로 1가에 158번지 일대를 할 것이 이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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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는 이거예요. 자, 개발 대 개발이 붙은 거잖아요. 똑같은, 그죠? 네. 그러면 가장 개발 대 개발이 붙었을 때 가장 나한테 유리한 건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네. 속도가 누가 빠를 것이냐.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야 빨리 마무리를 짓고 내가 그렇죠. 투자한 금액 대비 이익 실현을 빨리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한강로 1가 그 158번지 일대예요. 아. 그래서 투자금으로 놓고 보면 아마 삼각맨션이 158번지 쪽보다 조금 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예. 158번지는 거의 17억 정도. 네, 그런데 실제 사업 진행되는 속도나 규모나 이런 전체적인 여건에서는 그리고 그 조합원들의 수익성 있잖아요. 네. 이걸로 보고 봤을 때 158번지 일대가 조금 더 높아요. 아, 네. 네,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이제. 그죠? 네, 네, 네. 예, 물론 작은 돈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건 또 용산이라는 호재가 너무 또 이 1번지 일대는 바로 옆에 또 민족공원이잖아요. 네, 네. 공원 조성되고 하면. 그래서 네. 지역 선택 워낙 잘 하셨고요. 네. 당연히 이거는 용산의 재개발 중에서도 한강로 1가 158번지 일대를 선택하시는 것이 네. 투자자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내 그래도 드릴게요. 거기도 한 10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년은 기본으로 보셔야죠. 네. 근데 그 10년의 가치를 네. 내가 지금 먼저 10년 먼저 들어간 만큼 굉장히 나중에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아, 네. 네,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네 군데 중에서는 158번지가 좋다라는 전략을 짜 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만나뵌 시청자분처럼 처음 투자를 하실 때 또 매수와 매도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가장 필요한 건 전문가의 조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면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네, 참 많은 정보를 네. 알차게 전해드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전체적인 큰 윤곽 틀부터 왜 이거를 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제가 쪼개드립니다. 세밀하게 쪼개드리고요. 특히나 서울에서 저평가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숨겨진 저평가 지역이요. 그런 곳들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지역이 어딘지 세미나 참석하셔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죠. 여기가 저평가다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증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안녕하세요. 극한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 극한 상담 코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더 빨리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인데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 샵 8181로 문자 사연 남겨주시면 부동산 전문가가 6분 안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고 또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이 시간 오늘 전화 상담에 이어서
이어서 극한 상담도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타이머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송파구 석촌동 한솔마을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개포동 6단지나 7단지로 갈아타기 전략 어떨까요? 당연히 갈아타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석촌동에 있는 한솔 아파트가 아마 그 8호선 석촌역 하고 이제 9호선 환승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대 아파트를 비교를 하는데 같은 이제 연도 입주한 지 꽤 된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딱 이거예요. 얘가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한솔 아파트는 2000년대 아마 초반인가 90년대 후반인가 그때 입주한 걸 거고, 그러니까 재건축한 거리가 좀 멀고 개포동의 6단지나 7단지는 지금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새 아파트로 바뀔 것이고 네. 당연히 그 두 개의 값어치가 완전히 다르죠. 특히나 개포 6단지, 7단지는 바로 이제 저층 아파트들 재건축한 거에 영향권에 같이 택지 개발주로 같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어느 누구나 이거는 6단지, 7단지로 당연히 갈아타라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아타기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 사연인데요. 투자 목적으로 종로구 평창동의 원룸 아파트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자, 이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평창동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부촌이 떠오르는데요. 부촌 딱 떠오르죠. 그리고 굉장히 단독주택들 많고 이런 네.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곳은 자 입지는 종로구, 위치는 종로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종로구에서 자연환경이 굉장히 많이 보존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자 그리고요, 자 원룸 아파트. 자, 원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쓰는 거냐면 수요자가 누구냐면 주로 1인 가구예요. 네. 그럼 그 1인 가구들은 왜 내가 혼자 독립해서 따로 공간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직장과의 접근성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좀 더 도심 안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아야 돼.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좀 네. 편의시설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교통요건 당연히 좋아야겠죠. 지하철방 당연히 좋고. 그런데 평창동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개하고 거리가 조금 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미지와 실제로 또 수요자가 좋아하는 형태하고 지금 안 맞는 거죠. 괴리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평창동 자체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원룸 아파트는 이제 정리를 하고 내가 만약 수익형으로 운영을 하겠다 또는 조금 더 차익형으로 보겠다, 초형 주택을 이용한 차익형으로 보겠다 그렇다면은 좀 도심으로 역세권으로 직장과 가까운 곳, 편의시설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색과 맞지 않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인데요. 역삼동의 럭키 아파트에서 잠시 렐스로 갈아타기 전략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이거는요. 자, 강남이야 송파야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 서로 네.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역적인 자존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강남을 조금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이제 단지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죠. 내가 더 좋아질 거냐, 내가 더 좋아질 거냐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역에 작용되는 호재를 봐야 돼요. 아무래도 지금 강남에 남아있는 가장 큰 호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거든요. 종합운동장하고 한전부지를 개발하는 거. 근데 그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게 잠실 L수고요. 역삼동 럭키 아파트는 물론 그 도곡동과 바로 붙어 있어서 학군도 좋고 입지도 좋고 향후 뭐 리모델링을 통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단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S 옆에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한 당장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고 때문에 이런 호재를 직접적으로 빠른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S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바로 볼게요. 투자 목적으로 등촌 3단지 주공이랑 창동 주공 3단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을까요, 대표님? 둘 다 좋기는 한데요. 네. 우리 이제 구분을 해내 어쩔 수 없이 구분을 해내야죠. 누가 조금 더운지를. 그러면 두 개 다 지금 소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형 아파트의 수요자가 누굴까를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럼 당연히 2인 가구 정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면 신혼부부, 아기 자녀, 어린 자녀 있는 신혼부부 정도. 그렇다면 이 수요층이 왜 그곳에 살까를 그곳에 사는 이유를 먼저 딱 봤을 때 직장과의 접근성 당연히 따질 거고요. 신혼이니까 빨리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직장과 누가 더 빨리 가까이 있는지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등촌주공 3단지는 마곡지랑 바로 붙어 있거든요. 네. 창동주공은 아직은 업무 단지가 없어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건축도 되고 역세권 업무지구 조성도 되지만 그건 앞으로 한 10년 뒤에나 있을 법한 일이고 마곡지구는 앞으로 5년이면 개발이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정화 이루면서 먼저 가격 상승을 이루어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등촌주공 3단지를 먼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창동주공 3단지 넘어가도 되니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니 등촌주공 3단지를 먼저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볼게요. 김포 고촌 대우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 이곳을 팔고 소액 투자를 한다면 아파트와 다세대 중에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네, 저 고촌지구 쪽이 이제
한 며칠 안 있으면 그 김포 도시철도가 드디어 개통을 하죠. 네. 그 개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개통 호재가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고촌이 이제 추가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긴 하는데 저 고촌대우는 입주한 지 거의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통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그리고 연수도 오래됐다. 그러면 개통 시기를 지금 개통 호재가 탔을 때 빨리 처분을 하고 갈아타시는 것이 맞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액 투자라면은 김포 내에서 소액 투자를 한다면 그냥 아파트 하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김포 쪽에 공급량 많은 아파트보다는 서울 쪽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파트와 다세대 먼저 물건의 종류를 구분짓기보다는 내 투자 방향과 목적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또 다음 사연도 볼게요. 구로동에 있는 신도림 태형 대시양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어떨까요? 실거주 목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이고 바로 편의시설 풍부하고요. 그런데 자, 신도림의 특징이 안정적인 주거 시장이면서 그냥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체로 이거 대안 상품으로 리모델링 시범지구 지정된 곳이 있어요. 우성 1, 2, 3차. 그것이 오히려 조금 더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극한상담 02666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샵 8181로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보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계속해서 이동주 대표와 함께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저희 중곡동에 네. 있는 SK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네. 지금 그 옆에 있는 용마산 하늘지 아파트로 네. 가고 싶은데 가도 네.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SK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얼마나 보유를 하셨어요? 4년이요. 거주도 하셨어요? 네, 거주 중입니다. 아, 거주도 하시고 보유한 지 4년 되셨는데 옆에 있는 하늘채, 코오릉 하늘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아니면 지금 면목동 쪽으로 네. 재개발된 아파트들이 있어서 네. 여쭤보려고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면목동을 중심으로 좀 궁금해 네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을 매도를 하고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전략이 좋은지 바로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면목동이잖아요. 네. 면목동에 거주하시니까 면목동의 특징을 조금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투자 시장보다는 좀 실거주 시장이 좀 큰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실거주 시장이 큰 곳의 특징이 뭐냐면 더구나 또 이 면목동이나 중곡동 일대는 재개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새 아파트와 구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중곡동 SK에서 용마산역에 있는 하늘채로 갈아타시는 건 당연히 찬성하고요. 네. 제가 욕심 한번 조금 더 부려볼게요. 네. 네. 용마산 SK 말고 네. 자, 이 지역 내에서 지금 여기는 재개발이 없고 주택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여기 그 면목 3구역하고 5구역 있죠? 네. 여기 지금 세대수가 가장 큰 게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왜 좋냐면 서울시 경전청주에 면목선 있죠? 네. 면목선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됐어요. 네. 자, 이제 올해 이제 동북선 착공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면목선이 이제 자꾸 입에 오르내릴 거예요. 네. 그 면목선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3구역과 5구역 앞에 여기 하나 딱 들어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지역적으로도 굉장한 호재죠, 이 지역에. 네. 왜냐하면 이건 또 어디로 들어가면 청량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 새 아파트에 대단지에 향후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추고 있고 특히나 또 이 중곡동 면목동 일대에서 가장 지금 편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생활 편익시설 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사가정역 일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보신 원래 처음에 보신 용마산역에 있는 그 하늘채보다는 조금 더 아마 입주가 아마 내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2020년이요. 네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요걸로 갈아타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세대수가 크니까 조금 힌트를 한번 더 드린다라면 네.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시되 가격이 아마 가장 저렴할 때는 입주 한 6개월 정도 앞두면 가격이 그때 가장 저렴할 때거든요. 네. 요때 가서 집중적으로 한번 골라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한 분 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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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안녕하세요.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저기 신대방동이에요. 네, 보라매 파크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게 2002년에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18년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살았으니까 네. 조금 새 아파트를 한번 옮겨보고 싶은데, 네, 예, 김포 보면 자이 3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팔고 이걸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여쭤보고요. 네. 여기 한 군데 하고 네, 또 저기 공항대로길, 네, 예, 방화 뉴타운 있는 데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송정역하고 김포공항역 시장역 사이에 네, 그 연립주택들이 있어요. 네, 재건축 바라보고, 네. 예, 그걸 하나 구매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고민을 들어보니까 신대방동에 18년 정도 좀 장기간 좀 거주를 하셔서 좀 새 아파트로 옮기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김포 쪽에 있는 새 아파트로 옮기는 게 과연 맞는 전략인지 대표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내가 이제 딱 옮겼단 말이죠, 이게. 네? 내가 이제 만약에 옮겼어요. 네네. 뭔가 대체 상품으로 다른 걸로. 네네. 근데 내가 파는 게 더 좋아지면 어떡해요? 굉장히 억울하죠? 네. 이거는 새 아파트 갈 거라고 욕심낼 게 아니에요, 지금. 아, 그래요? 내 거 좋은 거를 왜 팔고 왜 김포 걸포를 지구를 가요? 아, 그래요? 여기 좀 있으면 역세권으로 바뀔 건데 그리고 네. 신림선 그렇죠. 개통하면 네. 당연히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래요? 언제까지 보유? 이거 2022년 개통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까지 무조건 보유.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공항대로길 뭐 송정역 어디 일대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송정역에서 5호선 송정역에서 네. 재건축이 되는 곳은 어디냐면 방화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아닌 곳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아시겠죠? 네. 내 거 지금 좋은 거 포기하고 지금 가시는데 더 좋은 걸 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네. 둘 다 지금 안 좋은 거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지금 이게 흥분을 안 하게 생겼어요. 이거 2022년까지 잘 지키세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네, 꼭 지키세요. 그러면 만약에 뭐 저기 파크비를 매도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만약에 팔고 갈 2022년 때는 이후로 잡아야 되나요? 이거 2022년까지 가야 돼 일단.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 진짜 새 아파트 갈고 싶어 그러면 이거 팔고 어디 가야 되냐면 네. 신길뉴타운으로 들어가시든가요. 아, 그래요? 예, 항상 내 거가 더 좋은 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네, 보라매 파크빌 향후 전망이 좋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쭉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분 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보유 중인 부동산 문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네, 현재 인천 연수구 네, 송도동 네, 더사 파버브 13단지 네, 네, 41평형을 제가 분양받아서 네. 2011년부터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시세가 큰 변동이 없어서 네,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나 네. 아니면 갈아타야 되면 어디가 좋을지 여유자금을 보태서 목동이나 신천의 장미 이쪽으로 좀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대표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송도동의 더샵 하버뷰 좀 투자 목적으로 월세를 받고 계신데 좀 여유 자금을 보태서 목동이나 신천 쪽 말씀하셨나요? 네네, 장미.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그냥 먼저 결론부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목동 아니면 지금 그 장미 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신천동에. 예, 맞습니다. 장미. 장미요. 왜냐면 두 개 다 재건축인데 네. 목동보다 장미가 빨라요, 지금. 예. 예, 그리고 한강변이고. 네. 당연히 장미로 가는 걸 맞고. 그럼 왜 이걸 팔으라고 해요?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네. 원인 딱 하나예요. 송도가 왜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갔을까요? 그동안 물량 공급이 많아. 자, 그렇죠. 네. 답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자, 앞으로 물량 또 있어요, 없어요? 내후년
후년 정도까지만 있고 이제는 없는 거. 앞으로 한 3년 동안 더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내게 이제 오르려면 네. 이제 3년 동안 공급한 거 다 공급하고 얘 입주 다 끝나려면 한 6, 7년 걸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시장 안정화 이루려면 한 2, 3년 더 걸리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있어야 이제 안정화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거 지금 이거 한 10년 됐죠,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 10년 이제 20년 됐죠. 네. 20년 된 아파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구축이 되죠. 물론 이 곳이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송도에서도 109였고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 이제 학군도 형성돼 있고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네. 내가 똑같은 앞으로 10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목동 산다, 장미 산다? 못 사요, 그때는 아예. 그죠? 네, 맞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옮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명쾌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바로 내일입니다. 세미나 참석하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네, 세미나 시간에는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 다 못 드리는 그렇죠. 부분들, 좀 이렇게 작은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요. 뭐든지 이거 원인을 조금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도 단순하게 그냥 내가 사고 팔고 이거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한 번 그 행위를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택에서 신중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 투자금이 너무 없어요. 투자금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과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저평가된 지역들이 숨어있는 알짜 지역들도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미나 시간에 세밀하게 잘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많이 오셔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희 이사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통 시간에는요,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소액 투자 유망 지역으로 주목이 되는 곳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이 종로, 그 중에서도 효재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재동은요, 소액으로 투자하시기에 최적의 입지 여건과 호재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효재동은 이 종로 5가와 동대문 그리고 대학로로 대변이 되는 해화동과의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완벽한 수요층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여건인데요. 자, 도심 업무타운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풍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한 바로 앞에는 동대문이라는 초대형 상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인들의 수요가 더해지겠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대학타운의 대학생의 수요까지 완벽하게 넘쳐나는 수요층이 있는 만큼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을 활용을 해서 이 소형주택 투자를 하시기에는 최적의 입지 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 여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1호선과 4호선 아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 되겠고요. 또한 한두 정거장만 환승을 하시게 되면 2호선과 3호선, 5호선, 6호선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도심 교통의 최대 요충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경적인 측면도 상당히 쾌적한데요. 창경궁, 종묘 이런 고궁들이 바로 인접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도심 속에서 부족할 수 있는 이런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도심의 유일한 수변 공간이죠. 청계천과도 불과 도보 한 10분 거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도 지니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편의시설 또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초대형 상권,
동대문 상권입니다. 이 동대문 상권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이런 쇼핑, 이런 복합시설들이 대규모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이 정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게 되는 것이죠. 원스톱으로 교통과 환경, 편익시설까지 이런 삼박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도심권 같은 경우는요. 개발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추고 있죠.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노후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 이런 노후 건물의 비율이 51% 이상으로 압도적인 노후도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충분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효재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막 개발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그 투자 가치에 맞는 그런 투자를 진행을 해보신다면 선점 투자에 의한 가치 상승이 아주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효재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효재동의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동대문 상권의 확장, 이 지역 가치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동대문 같은 경우는요, 3만 5천여 개의 점포가 밀집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상주하는 상인수만 해도 약 15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죠. 그 하루 유동 인구만도 약 100만 정도가 지나간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엄청난 수요가 존재를 하고 있는 곳이 동대문 상권인데 이런 상권이 더욱더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풍부한 수요 확보는 물론이고 높은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죠. 아직도 뭐 개발이 가능한 미개발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요. 이런 부지들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계획들도 이미 수립이 되어 있으면서 패션 단지라든지 문화, 업무 복합단지 등의 신축이 지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기존의 DDP라는 복합 문화 공간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DDP와 연결해서 강북의 코엑스를 만든다라는 구상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동대문 상권 확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효재동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을 살펴보시면 현재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 등의 신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소형 주택을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한 차익이 기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에 선점 투자를 함으로써 향후 확실한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를 목적으로 하시는 수익형 부동산의 최적의 입지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과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재동에 대한 지역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다음 주부터는요. 30분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7시 30분부터 8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